네,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 네트워크,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뭐 마이그레이션 상황이라던가 가격 움직임, 또 바이낸스 상장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, KYC 문제는 또 어떻고요? 네,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. 파이 네트워크 지금 어떤 상태인지, 특히 그 왜 많은 분들이 큰 거래소 상장을 꼭 좋게만 보지 않는지, 그리고 KYC, 이거 정말 말이 많잖아요. 뭐 이렇게 복잡한 건지, 그 속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료에 가격 얘기도 나오던데요. 65센트. 아, 맞아요. 그 65센트 얘기도 꼭 짚어봐야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. 우선 좀 긍정적인 얘기부터 해보죠. 마이그레이션,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진짜 쓸 수 있는 지갑으로 옮기는 거예요. 이게 무려 36시간 동안 안 멈추고 계속됐대요. 그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지금 돌아다니는 파이가 7,300억 개 정도 되고 하루 사이에 한 5만 3천 개 계정에서 1,890만 파이가 옮겨갔고 락업 풀린 보상만 해도 21억 달러 규모래요. 와, 규모가 상당하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막 옮겨가는 거랑 다르게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해요. 현재 파이코인 가격이 딱 그 65센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네, 어제보다 아주 살짝 0.23% 올랐다고는 하는데 근데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. 하루 거래량이 5,58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30% 넘게 빠진 거거든요. 어제 잠깐 65센트 갔다가 다시 그 자리예요. 사려는 힘이 잠깐 있긴 했는데 결국 파는 힘에 좀 밀린다는 거죠. 분석 자료에서도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마이그레이션은 막 활발한데 시장은 좀 불안정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네트워크 활동이랑 시장 반응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달까?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런 와중에 크립토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파이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 바이낸스 상장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거 정말 의외 아닌가요? 그렇죠. 보통은 상장하면 다들 좋아하는데. 사용자들 말로는 네트워크가 아직 준비 안 됐고 특히 KYC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거부터 해결해야 한다. 뭐 이런 주장이에요. 네, 그런데 분석 자료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. 뭐 사용자 의견이나 KYC 상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파이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적인 한계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기술적인 한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예를 들면 노드 수가 너무 적다거나 한 34개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.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요. 이런 건 대형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좀 못 미칠 수 있거든요. 아,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처럼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코인을 상장하는 게 이더리움 같은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을 상장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하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제일 답답해하시는 KYC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불만들이 있던데요. 네, 뭐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려도 통과가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맞아요. 그리고 내 추천인, 그러니까 보안 서클 멤버가 통과를 못해서 내 파이까지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작년 3월 14일 마감 기한 때문에 파이를 그냥 잃었다는 분도 계셨어요. 2,500파이나요. 안타깝네요. 근데 분석 자료에서는 이 KYC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. 다른 해석이요? 네, 첫째는 KYC 문제랑 바이낸스 상장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라는 점. 둘째는 그 추천인 때문에 내 파이가 묶이는 게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확용하려는 원래 KYC 방식의 일부라는 거예요. 아, 그게 버그가 아니고요.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셋째는 요즘은 AI가 KYC 검증을 많이 처리해서 예전처럼 검증자가 부족해서 마냥 느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. 그럼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? 여기서 이제 분석 자료가 좀 도발적인 추측을 하는데요. 바로 임시 KYC, 그러니까 텐테티브 KYC라는 게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의도적으로요. 왜죠? 특히 오랫동안 파일을 많이 모은 사람들, 이른바 고래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걸 막으려고, 그러니까 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심지어 이 분석 자료를 만든 사람 본인도 예전에 KYC 승인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임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허허, 참. 사용자들 불만 중에는 채팅방에서 좀 날카로운 질문했다가 관리자한테 음소거 당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. 네, 그것도 봤어요. 근데 분석 자료에서는 관리자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고 맨날 똑같은 질문 들어오고 핵심 팀에서는 딱히 답도 없고 하니까 뭐 방분위기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좀 설명하더라고요.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상황이 복잡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. 아, 그리고 지갑 문제도 있었죠.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잔액이 안 보인다는. 네, 그 부분은 지갑이 중요하니까 팀에서 계속 작업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죠. 이것도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. 마이그레이션은 빨라지고 있는데 파이 가격은 65센트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
좀 불안정하고 네,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문제는 사용자들 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그 뒤에는 기술적인 문제나 어쩌면 핵심팀의 어떤 의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. KYC 문제는 단순히 신원 확인 절차를 넘어서 시스템 설계, 사용자 오해, 그리고 혹시 모를 공급량 조절 전략까지 얽힌 아주 복잡한 문제인 것 같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. 분석 자료 내용을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어쩌면 아직 스스로 대형 거래소 상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. 뭐 네트워크 용량 문제 같은 것 때문에요. 네? 여기에 더해서 만약 정말 공급량 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KYC를 좀 늦추고 있다는 추측까지 고려한다면 이게 파이 프로젝트의 실제 우선순위나 로드맵이 우리 커뮤니티가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? 아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프로젝트의 진짜 속내는 뭘까 하는? 네,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